자, 현역과 왕3 준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금잔디 씨 사건도 있었고, 빈사양의 완전한 부활, 대부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김태현 같은 열대 가수들의 부당함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빈사양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왜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냐고 비판했지만 그 이후 빈서양은 이번 국민트롯 대첩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무대로 부활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빈사양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대 가수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엄청난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김태현 양의 패배와 이수연 양에 대한 혹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대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끼리 서로 날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런 사태가 바로 그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대 가수들이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다른 가수 팬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열대가 3명이나 올라가면 나머지 성인 가수 3명은 어쩌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가수가 많이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완벽하다면 열대 가수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자씨, 금잔디씨, 소유미씨 사건을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실력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만한 가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악평을 듣고 탈락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꼭 어른 가수들이 탑 1형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요? 이는 열대 가수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수연 양은 무려 2단 전조를 했습니다. 어떤 어른 가수가 2단 전조를 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현역 가왕에서는 이수연이라는 가수를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나이를 판단하지 말고 가수의 실력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열대 가수 3명이 나이에 비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해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수연 양만 해도 소유미 씨와의 대결에서 노래, 퍼포먼스, 안정적인 보컬 면에서 미이는 부분이 없었고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결승 진출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내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솔지씨와 대결했는데 많은 분들이 솔지가 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솔지씨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면서도 빈에서 양이 승리할 만했고 점수 차이가 좀 더 좁혀졌어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빈에서 양과 솔지씨 대결에서 점수 차이가 컸지만 국민 판정단 점수를 고려하면 실제 점수 차이는 그보다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빈서양이 열대 가수로서 점수 차이와 상관없이 더 잘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수연 양과 빈내서 양의 대결에서 점수 차이가 클 만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이번 솔지씨와 빈내서 양 대결에서도 점수 차이가 더 좁혀졌어도 개인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빈내서 양 팬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리뷰어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양과 대결했을 때도 빈내서 양이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점수 차이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빈내서 양 역시 충분히 승리할 만했고 점수 차이가 지금만큼 크지 않아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수연 양에 대해 보면 홍자가 꼴찌였는데 이수연이 2위라는 기사도 있었고 결승 직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번 준결승 라운드 1라운드에서 이수연 양은 소유미 씨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차지연 씨가 아니었다면 1위 무대였을 것입니다. 빈서양도 탑 안에 들었고 차지연 씨의 노래 무대도 훌륭했지만 이수연 양보다 앞섰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수연 양이 왜 차지연 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는지에 대해 노래 실력 외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차지연 씨 무대는 1등 할 만했고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무대였지만 이수연 양과 대결한 소유미 씨 무대와 비교할 때도 이수연 양은 2단 고음 전주로 대단한 무대를 선보였으나 이번 평가가 너무 박했다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양이 고음을 많이 올리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열대 가수들의 전반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 그리고 음악적 해석 능력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젊은 나이에서 오는 신선함뿐만 아니라 깊은 음악적 이해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 양의 경우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감정 전달 능력이 뛰어나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앞으로 그녀가 가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열대 가수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조금씩 개지고 있으며, 이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실력과 열정이 더욱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젊은 가수들이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팬들과 평가자 모두가 성숙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 관계자들과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열대 신인 가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우리 음악 문화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감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수연 양을 비롯한 열대 가수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가능성과 재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계속해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마스터들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과 긍정적인 무대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유미 씨의 경우 가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호평이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듯 보이지만, 그런 시선이 과연 모든 면에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으며,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전체 무대를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소연 양이 현재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노래가 부족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녀가 보여준 무대는 충분히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점수로도 명확히 드러나며 국민 판정단이 현장에 있는 이유와 역할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마 이수연 양의 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고음을 아주 잘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고음보다는 다른 감성적인 부분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평이 아니라 고음을 너무 많이 한다는 과도한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점수 차이를 보시면 마스터 점수는 100점대와 30점 차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도 93점대와 37점 차이가 나는데, 이는 두 가수 간의 실력과 무대 완성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과 소유미 두 가수는 그런 점수 격차가 충분히 납득될 만한 무대를 보여주었으며, 이수연 양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명백합니다. 소유미 씨는 연예인 판정단에서 30점밖에 받지 못했고, 국민 판정단에서도 37점에 그쳐없는 점수가 100점도 되지 않았는데 무려 126점 차이가 난 셈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유미 씨를 찍었나 보면, 혹평을 한 이들 중 서주령 마스터는 오히려 이수연 양을 찍었고, 주언니 설은 박현빈 같은 선배 트로트 가수들은 소유미 씨에게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이 아이러니하죠? 물론 서로 짜고 치는 판정은 없다고 믿고 싶지만, 국민 판정단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준 이수연 양의 무대였음에도 소유미 씨에게만 낮은 점수를 주고 이수연 양에게 혹평이 나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빛에서 양떼의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있어야 위기감이 조금이라도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김태현 씨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은 이번 동반자 노래 대결에서 강예 씨와 겨뤘는데, 많은 이들이 선곡이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동반자 무대 선곡은 설날 특집 방송은 아니지만 설날 분위기에 맞춘 대중적인 곡으로 제작진이 제시한 상황에 맞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국민 트로트 대첩을 기획하며 대중성이 강한 노래를 원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김태현은 자신이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신나는 곡을 택한 것입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노래는 가창력보다는 특유의 목소리와 곡의 매력이 중요한 곡이라 가창력을 논하기 애매합니다. 김태현은 허스키한 목소리와 국악 트로트 특유의 매력을 담백하게 표현했으나 원곡의 느낌이 강해 그 장점을 완전히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태현은 이 한계를 화려한 퍼포먼스로 극복했지만 심사평은 억가였습니다. 박현미 씨는 목소리에 기대했는데 태진아 선배님의 벽이 높아 김태현이 넘지 못했다고 평했는데 사실 노래 선정은 제작진이 제시한 곡 중에서 고른 것이므로 김태현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슬픈 노래보다 설날 분위기를 띄우는 신나는 곡 위주로 선곡을 권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12명의 대결 중 신나지 않은 노래를 부른 이는 홍지은 정도로 대부분은 미디엄 템포 이상으로 리듬감 있는 곡을 선보였으며 김태현도 만약 홍지은 씨처럼 노래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곡 선정 배경은 제작진의 상황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김태현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찬력을 뽐내기 어려운 곡이었지만 김태현의 동반자는 그 나름의 색깔을 보여주었으며 강혜 씨가 땡벌을 부른 것과 비교하면 김태현의 무대는 원곡 느낌이 너무 강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강혜 씨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국민 판정단 점수도 강혜 씨가 77점으로 김태현의 53점보다 앞섰는데 무대 경험과 인생 경험이라는 짬밥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강혜 씨는 신나는 무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콘서트나 행사에서 어른들이 가는 경험치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반면 연예인 판정단 점수 차이는 국민 판정단만큼 크지 않았으며 만약 국민 판정단 점수 차이가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도 반영되려면 70점대와 50점대 혹은 80점대와 50점대 정도 차이가 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태현과 강혜 씨는 비슷한 종류의 동반자 곡을 선곡하고 유사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강혜 씨는 호평받았고 김태현은 호평을 받으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무대 매너, 켜야력, 그리고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선호도와 기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대중음악이라는 분야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느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악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더욱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음악적 성장과 감동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는 제작진이 경쟁자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위기를 조성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속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유튜브 조회수 역시 이 현상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자는 그만 자주하는 일만 빙에서는 2만 솔지는 7 2만 홍지은은 6 4만 금잔디는 5 2만 소인미는 2 4만 강혜인은 6 7만 김태현은 9만, 이수연은 1,4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 수치들은 단순한 인기 척도를 넘어 시청자들의 반응과 관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현 씨가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현 양의 조회수가 적지 않은 점은 시청자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제작진의 편파적 편집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상황은 마스터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노래를 선정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희 씨가 견제를 받으며 심사평에서 혹평을 들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마스터들의 심사 태도와 기준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청자들은 마스터들이 노래가 시작되면 일어서서 춤추고 서로 웃으며 떠드는 모습이 오히려 무대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조성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역 가수들의 시청률은 충격적으로 하락했고 저는 이를 폭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회차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시청률이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3%나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설날 연휴라는 이유로 시청률 하락을 설명하지만 만약 미스트롯이 목요일에 방송되었다면 이런 급격한 하락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매력적인 현역 가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지 방송 시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와 심사위원단에 대한 불만, 제작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제작진뿐이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금전 계약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경험 많은 기성 가수가 필요했을 것이고 초반에는 판을 키우는 역할을 맡기고 적절한 시점에 신예 가수들에게 자리를 넘겨줄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닐까요? 금잔디 씨는 경력이 20년이 넘는데도 참가자로 나와야 했다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홍주희 씨와 대결하면서 금잔디 씨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주현 씨는 판소리 색채 없이 노래를 잘 불렀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금잔디 씨는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현미 마스터는 금잔디 씨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준결승 무대에서 메들리식으로 세 곡을 불러 한 곡이라도 제대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메들리처럼 정신없이 노래를 이어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시청자가 공감하거나 반감을 표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서주경 마스터와 금잔디 씨 사이에서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인연이 있으며 합동 무대도 많이 썼고 방송에서도 함께 노래한 경력이 있지만 서주경 마스터는 금잔디 씨에 대해 초반부터 혹평을 이어갔고 주현미 마스터 등 다른 마스터들도 금잔디 씨에게 혹평보다는 비판을 주로 했습니다. 금잔디 씨는 많은 히트곡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 마스터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창력이 다소 떨어졌고 노래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중에는 금잔디 씨가 친한 후배임에도 왜 메들리식으로 노래했는지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잔디 씨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서주경 마스터가 팀전에서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금잔디 씨는 26년간 노래해온 자신감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고 반말했습니다. 결국 서주경 마스터와 금잔디 씨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 문제의 책임을 서주경 마스터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갈등은 단순한 평가 차원을 넘어 제작진의 편파적 심사와 방송 연출 의도와 맞물리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방송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잔디 씨의 오랜 경력과 노래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잔디 씨 본인은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일각에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 평가를 넘어 제작진과 심사위원, 참가자 모두에게 깊은 고민과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시청률과 프로그램의 명예가 어떻게 회복될지는 앞으로의 방송 진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논란은 단지 개인 간의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 제작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앞으로 제작진이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송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작진이 투명한 심사 기준과 공정한 편집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방송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서주 마스터의 우평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잔디 씨는 무려 26년이라는 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무대 경험과 노래 실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서주 마스터의 평가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서 신랄하고 맹렬한 비판으로 다소 과격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잔디 씨 입장에서는 그 비판이 매우 속상했을 것이고, 듣다 보니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금잔디 씨는 이미 자신이 이번 무대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내심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잘하는 고속도로 메들리로 자신의 노래 실력을 홍보하며 무대를 내려가겠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무대였는데 서주 마스터가 너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창법을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서주 마스터가 그렇게 말할 거라면 그 비판은 방송 중이 아니라 백스테이지나 사적인 자리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넷플릭스까지 진출한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력도 많고 후배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느냐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서주경 씨 역시 마스터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시청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서주경 씨와 금잔디 씨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마스터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잔디 씨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홍자 씨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고, 빈사양 역시 오열 사태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 역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들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 방식과 마스터단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들의 평가 방식과 소통 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출연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차례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많은 이들의 깊은 성찰과 진심 어린 노력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작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출연자와 마스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출연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장부를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상방향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고, 출연자와 마스터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작진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